안녕하세요. 긴 세월 시댁살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네요. 저의 기나긴 고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사람이 악독한 사람인지 온화한 사람인지 첫인상만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부잣집 딸로 자라 부족함 없이 살아온 분이라고, 긍정적이고 온화한 분이라고 하는데 말씀도 많이 없으셨고 제가 좋으신 건지 싫으신 건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남편과 저는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이 졸졸 쫓아다녀서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람의 진심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너희들이 좋으면 결혼해라 하시더니 그 뒤로는 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건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시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가는 결혼을 하고 난 후 제대로 발휘됐네요. 첫 명절이었을 거예요. 저에게 무거운 박스 하나를 멀리 옮겨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끙끙대며 겨우 옮겨놨더니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누가 옮겨놨어? 아까 어머님이 옮겨놓으라고 하셔서. 내가 언제? 방금 전에 분명 옮겨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네 말은 내가 방금 전 일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다시 옮겨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난리야 난리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차마 대들 순 없어서 다시 끙끙대며 박스를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이게 바로 시집살이라는 거구나 깨닫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뭘 시키고 나서 자기가 언제 시켰냐고 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해서 요목조목 따져보려고 했지만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 하시면서 저를 찍어 누르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아마 그때는 초반 기싸움을 제대로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게 분명했어요. 일하면 시원찮다는 잔소리, 잠시라도 쉬면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운다는 잔소리, 전을 부치면 이상하게 한다고 면박을 주시고 설거지를 하면 요란하게 한다고 꾸중을 하시니 저는 시댁에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엔 시댁 가기 전날에 가슴에 뭐가 얹힌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절에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수능밖엔 없었네요. 집안의 어르신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복종하는 게 며느리로서의 최고의 도리였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시어머니도 유순해질 거라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네요. 특히 저희 집안을 무시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너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 단 한 번도 없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난 가난한 집 딸려는 딱 질색이야. 뻔하지 뭐. 돈 많은 집 골라 잡아서 들어앉으면 호강하고 살 줄 알고 여기 온 거겠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하여간 없이 자란 애들은 멍청하고 생각이 없다니까. 왜 그때 대들지 못했을까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화를 내고 뒤집어 엎었으면 제 속에서 화병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저는 그것도 꾸역꾸역 참고 말았습니다. 긴 시간을 순종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저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차마 대들 수 없는 상대였어요.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싶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만삭이 됐을 때 김장을 시키는 건 뭐 기본이었고요. 제가 진통을 느끼는 그날에도 일부러 동네 잔치를 잡으셔가지고 30인분 음식을 전부 저한테 하라고 지시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손주에 대한 걱정보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더 컸던 걸까요? 출산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나물을 무치고 떡을 썰다가 몸져 누웠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는데도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둘을 출산하고 육아에 지쳐갔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글쎄 저를 못 믿겠다면서 손주 둘을 자기 집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바쁘고 힘드니 빼놓고 저랑 손주 둘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감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남편 앞에서 오열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조금만 참자. 엄마도 저러시다가 말겠지 하며 저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중간에서 자기 입장이 난처하다며 화까지 내더라고요. 남편의 방관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미운 며느리를 왜 곁에 두고 구속하고 싶으셨을까요? 남편은 시댁에 오지도 않고 저만 시댁에서 고통을 받을 땐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사나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애 둘 앞에서도 막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엄마 닮지 말고 아빠 닮아야 할 텐데 네 엄마 머리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단다. 네 아빠가 피부도 좋고 인물도 좋지. 대체 너희 아빠는 니네 엄마 뭐가 좋다고 들러붙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너희가 장차 대통령 되려면 꼭 아빠 닮아야 한다. 그때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시어머니의 애정을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허무하더라고요. 제 노력과는 다르게 제 출생과 집안의 환경, 성장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게 된 거잖아요. 지금이 무슨 계급사회도 아니고 왜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면박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결혼을 말리던가 반대를 하던가 했어야지. 왜 자꾸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을까요?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제가 살 줄은 몰랐어요. 이혼을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자식 둘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이 둘을 혼자 데리고 살자니 너무 막막하고 의리도 사랑도 없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없으면 위태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둘만 바라보고 산 지 언 20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식도 다 키웠겠다. 드디어 해방이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꼿꼿하셨고 저를 괴롭히는 데에 타고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질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가난한 집 딸, 못 빼어먹은 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시면서 욕하시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그 욕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오죽하면 자식 둘이 저한테 엄마 제발 할머니랑 인연 끊어 하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되니 괜한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등 돌리고 손주들도 등 돌리고 저 사람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나.
저렇게 사니까 대접을 못 받지 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시어머니의 인생도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저 자신을 타이르며 겨우겨우 버텼어요. 하지만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평생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불륜이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사랑을 이어왔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시어머니를 감당할 동안 불륜을 저지른 데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여자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티를 냈는데 모를 수가 있냐고. 마치 알아주길 바랬다는 듯이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알아? 당신이 인간이라면 티는 내지 말았어야지. 걔들은 몰라.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나들 어쩌라고?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애들 다 키워놓고 이 나이에 갈라서자고?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난 이제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 행복? 지금 당신 입에서 행복이란 말이 나와? 여태껏 남의 조상 모시고 남의 어머니 모시면서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난데 왜 당신 입에서 행복 얘기가 나와? 양심이란 게 있긴 해? 내가 시댁살이 할 동안 당신은 바깥에서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임신까지 시켰단 말이야.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빠라는 역할 딱 하나만 잘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무참히 짓밟아? 아이 그래, 난 이런 게 답답했어. 이런 아빠도 있고 저런 아빠도 있는 거지. 내가 꼭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그리고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지 마. 여태껏 날 위해서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매일 집이나 비워두고 말이야. 이러니 내가 밖에 나돌지. 어이가 없네. 내가 왜 집을 비웠는데? 당신 엄마가 허구한 날 불러대고 부려먹으니까 집을 비운 거잖아.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 어른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거절 못해? 내가 왜 버텼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 악물고 버틴 거잖아. 나만 희생하면 될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참은 거라고. 그런데 희생한 날 두고 바람을 피워? 희생이라는 족쇄로 날 붙잡으려고 하지 마. 그냥 여기서 딱 결정해. 이혼은 하지 말고 각자 남남처럼 살던가 아니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서로의 인생 응원해 주던가. 참 당당하더라고요. 여태껏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고 남는 건 뭔가 싶고 그래도 유일한 내 편이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밉고 짜증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측은해지고 친구 같은 마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은 결국 다른 여자와 붙어먹고 말았네요. 심지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젊은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도 참 비위가 좋은가 봅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지냈잖아요. 적어도 제 하소연의 위로 정도는 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을 빠져나와 울며 불며 시댁을 향했어요. 따지고 싶었어요.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여태껏 내가 한 노력은 뭐냐고. 도착하자마자 제 하소연을 들으시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냉정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놈이 그러고 다니는 동안 넌 대체 뭘 했어? 뭘 하긴요. 저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했잖아요. 그게 충실히 한 거야?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면 다른 여자 품에 안는 건 문제도 아니야. 원래 다 조강지처한테 돌아오는 법이다. 근데 걔는 그 여자한테 가버린다고 하잖아. 대체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결심까지 하게 한 거냐고?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인생을 제가 망쳤어요?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뭐가 되는데요? 여태껏 어머님 말씀 잘 듣고 며느리돌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게 다예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근데 다 제 잘못이라고요? 죄는 그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전부 제 탓이에요? 무슨 내 아들이 죄를 저질렀어? 우리 아들이 워낙 잘난 걸 어떡하겠어? 그 정도 되는 애가 바깥에 나가면 여자 여럿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네 잘못이지. 그러게 네가 잘했어야지. 똑똑하고 현명한 애였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두진 않았겠지. 처신을 이따위로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질질 짜고 난리야? 아유 속 터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뭐란다고? 이혼이요. 도저히 이렇게 사는 거 의미도 없고 더 이상 남아있을 힘도 없네요. 그쪽 여자도 이미 임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어머님 새로운 며느리 드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알아보니 그쪽 여자 저보다 훨씬 어리고 저보다 똑똑하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저보다 나은 것 같으니 어머님한텐 좋은 일이잖아요? 전 이만 물러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혼을 말해? 야! 말해도 내가 먼저 말해야지. 네가 뭔데? 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못 배운 년, 가난한 년, 멍청한 년. 제가 언제까지 그걸 참아야 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그 인간이 그 짓거리 저지르지 않았어도 전 이미 이혼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라면 매일 면박 주고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이혼하더라도 우리 집 재산 한 톨도 탐내지 마라. 욕심내면 아주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알겠어? 돈이요? 필요 없어요. 언제는 저한테 돈 한 푼 쥐어주셨어요? 차라리 식모살이를 했으면 월급이라도 받았지. 더 이상 이 생활 못 해먹겠으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해요. 내 손주들은 내가 데려가마. 너는 걔들 인생에 상관하지 마. 모르셨어요? 우리 애들 전부 다 할머니 싫어해요. 엄마 고생시키고 못살게 군다고 자기들은 절대로 할머니 안 보고 살고 싶대요. 그리고 걔들 다 이제 성인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손주 생기잖아요. 원래 있던 손주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손주에 신경 쓰세요. 네가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아주 기고만장을 하는구나. 그 나이에 이혼당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보마. 네, 적어도 지금 이 지옥 같은 생활보단 행복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요 어머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참에 성격 좀 고치세요. 네가 이제 나한테 충고까지 한다 이거지? 이젠 이혼할 거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예요. 이 집안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거든요. 교양이라는 건 말투와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집안 무시하고 사람 깎아내리는 어머님 보면서 단 한 번도 존경심 같은 거 든 적 없어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본인의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전 이만 갑니다. 시어머니는 기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화가 나셨는지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대시더라고요.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어차피 남편과는 사랑도 없었고 의리도 무너졌으니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일단 몸부터 빠져나온 후 이혼 절차를 진행시켰어요. 그 집안 식구들과는 단 한순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네요. 이혼 과정을 마치고 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이 쉬운 걸 왜 여태껏 하지 못했나? 자식들 때문인가? 아니면 세뇌당한 나 자신 때문인가? 아마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저는 느지막이 이혼녀가 됐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시댁살이를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냈는데 이게 진정한 인생이구나 싶었네요. 물론 주머니 사정은 얇아졌지만 요즘에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곳은 있더라고요. 걱정과는 다르게 저를 찾아주는 곳도 꽤 있었어요. 20년 시집살이 경력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 듯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네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였는데 그 번호를 골똘히 기억해내니 다름 아닌 전시모의 번호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메시지가 도착하긴 했는데 죄다 사소한 말들 뿐이었어요. 대체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 끝난 사이인데 뭘 또 원하시는 걸까 싶어서 한 번은 왜 연락하셨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 가끔씩 생각났어. 잘 살고 있냐?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이랑 연락 주고받을 정도로 마음이 괜찮지 않아요. 앞으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에 기운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싶었지만 궁금하지 않았어요. 증오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아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만만한 게 나지. 허구한 날 전화해야 되는 습관 못 버리고 또 전화하는 꼴 좀 봐 하면서 욕을 어찌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무슨 릴레이 마냥 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생각 없이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나야. 누구세요? 내 전화번호 지웠나 보네.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우리가 연락할 일이 있었던가? 당황스럽네.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혹시 우리 엄마 목걸이 당신이 가지고 있어? 목걸이? 엄마가 항상 차고 다니는 그 두꺼운 펜던트 달린 거 있잖아. 그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혹시나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설마 날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걸 꼭 찾아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답답해 죽겠어. 당신이 알고 있나 해서 연락해봤어. 모르면 됐어. 당신이 안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그쪽 집안에 있는 거 수저 하나 가지고 온 거 없어. 됐어? 그리고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지. 치매인지 뭔지 요새 상태가 영 이상해. 치매라고? 그래. 이젠 우리가 누군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셨어. 암이래, 암. 아마 올해는 못 넘기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입원 중이셔. 20년 동안 그렇게 정정하고 기운이 넘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암으로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며느리에게 문자를 하고 통화까지 하신 거잖아요.
원망스럽긴 했지만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이 나면 그렇게 하셨나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뵙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끝난 사이고 제가 병문안을 가는 것 자체가 전 남편과 현재 아내에게 거슬리는 일이 되진 않을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에 빠진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전시모에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엉겁결에 어디 병원에 계시냐고 물어보고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쌓은 그 감정들이라는 게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프시다는 말에 걱정이 됐고 병문안을 간 순간 많이 수척해진 전시모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전시모가 삐쩍 마른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평생 하지 않았던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참 못났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짜 아프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다 벌 받는 거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벌 받는 중이야. 그 사람이 말하길 어머님 치매가 왔다고 하던데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 얼굴을 잊을 수 있겠어? 내가 널 생각하면 가슴 아파서 잠도 못 잤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잘 먹고 기운 차려서 얼른 일어나셔야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참 많이도 괴롭혔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놈이 그 짓거리하면 돌아다닐 때 내가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걸 말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야. 근데 어머님, 치매 맞으세요?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놈은 내가 치매인 줄 알 거다. 그 여우 같은 년도 마찬가지고. 네? 왜요? 둘이 제정신이 아니야. 악마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전시모의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는 돈만 보면 환장하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전 남편 집안의 재산만 보고 달려든 여우 같은 여자였고 시모와 남편 사이를 뒷담화하며 둘을 갈라놓고 시모가 빨리 죽길 기원하는 악랄한 사람이었대요. 그 계략에 넘어간 전 남편은 지금도 계속 와이프 편만 들고 있고 계속 어머님에게 재산을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본능적으로 재산을 뺏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시모는 결국엔 치매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모는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린 건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고 그 스트레스를 준 건 현재 며느리였다면서 그 기집애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파탄이 나고 말았다고 너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 헛수고라니까. 그놈은 이미 각시한테 푹 빠져서 어미 아픈 거 나 몰라를 한다니까. 며느리라도 착하면 말을 안 해. 그 기집애가 나를 얼마나 무시를 하고 뻔뻔한지 내가 잘 때 내 물건을 자꾸만 훔쳐가. 내가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쪼르르 신랑한테 달려가서 어찌나 뒷담화를 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었다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나더러 늙어서 대접받고 싶으면 재산을 미리 줘야 한다면서 협박을 하는데 아유 어찌나 무서운지.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걸. 이러니 내가 네 생각이 안 나겠어?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너같이 소박하고 마음 예쁜 애가 없었는데 굴러 들어온 복을 내가 차버렸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벌이 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년을 왜 집에 들였을까? 시모는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원통하셨으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말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왜 저한테 그랬냐고 뒤늦게 원망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위로를 해드리기엔 제 입장이 좀 그랬어요. 그저 말없이 시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렸네요. 한참 눈물을 쏟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장례식에 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치료 잘 받고 오래오래 사셔야지. 아니야, 내가 알아. 나는 이제 곧 있으면 떠날 운명이야. 너한테 줄 것이 있어. 시모는 주섬주섬 베개 밑에서 보석 상자같이 화려하게 생긴 조그마한 수납함을 저에게 꺼내서 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일단 한번 열어봐. 보석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던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의외로 잡동사니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이걸로 대체 뭘 하라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시모가 제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들고 나타나면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엄청 놀랄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할 때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났지? 그 안에 그 기집애가 쓴 일기장이며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 불륜 저지른 증거들 전부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송해라. 위자료는 받아야지. 어머님, 근데 이미 끝난 일이라. 근데 이 물건들을 왜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년이 자꾸 내 물건을 훔쳐가니까 나도 이것저것 훔쳤어. 자기가 아끼는 수첩 없어졌다고 어찌나 발광을 해대던지. 일기장을 자세히 보잖아? 그럼 내 재산 훔쳐갈 계획까지 빼곡하게 적혀있지 뭐니. 그걸 보는데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아들이고 뭐고 그년이랑 붙어있으면 단 한 푼도 안 물려주려고 내가 계획까지 세웠다. 그때부터 치매인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더러 재산 물려달라고 협박할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돈을 어디다가 감춰놨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발뺌해버렸지. 천벌 받을 테니 이 못난 할머니를 용서해달라고 좀 전해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저한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도 아니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바로 그때 시모가 제 목에 무언가를 걸어주셨습니다. 웬 목걸이였어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께서 늘 차고 다니는 분신 같은 그 목걸이가 맞았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목걸이를 시모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목걸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길 어머님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잃어버렸다고 하셨다던데? 그리고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네 것이 맞는 것 같다. 땡땡동 땡땡번지, 이 주소를 꼭 기억해라. 우리 아들도 모르는 장소인데 거길 가면 이 목걸이가 꼭 필요할 거야. 네? 어머님, 전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꼭 좀 받아다오. 아들 놈은 지금 이 목걸이랑 주소를 알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 이걸 네가 꼭 좀 지켜다오. 나머진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 죽으면 이걸 들고 장례식장에 와줘. 그때 다 알게 될 거다. 그때 시모의 눈빛을 봤는데 정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파악할 수 없었네요. 그냥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장례식 때 가지고 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한참 뒤에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예상보다 시모의 장례식은 빨리 다가왔습니다. 문자로 부고 소식이 왔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분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꼭 좀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결국엔 이렇게 떠나시는구나. 어쩌면 이제는 진실로 시모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떠나셔서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시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물건들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등장에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모가 준 목걸이를 하고 들어가니까 아주 발칵 뒤집혔네요. 전 남편은 재빨리 저에게 달려와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따지더라고요. 목걸이 행방 모른다며? 물건 하나도 안 가져갔다며? 왜 이걸 당신이 차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놔. 얼른 벗으라고! 직접 나한테 주신 건데 어떻게 당신한테 줄 수가 있겠어? 그건 어머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놓으라고! 어디서 도둑년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행패야, 씨. 이 집안의 장남은 나야! 우리 엄마 유일한 핏줄인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나한테 신신당부하셨어. 장례 치르게 되면 꼭 이걸 좀 가지고 와달라고. 저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꺼내 확 펼쳤어요. 그랬더니 현 부인이 기겁을 하며 놀라더라고요. 그 여자는 갑자기 달려와서 상자를 도로 닫더니 초면인 저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낮게 읊조렸어요. 당신 뭐야? 뭔데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남의 물건을 꺼내는 건데? 이건 내 물건이야. 이거 어디서 났어? 뭘 그렇게 놀라지?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뭐 그 일기장 때문인가? 불륜의 역사와 재산 횡령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던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보아하니 불륜의 시작도 전부 계획적이던데 참 부지런히 사셨더라고.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학력도 가짜, 집안도 가짜, 직업도 가짜, 심지어 임신도 가짜. 아주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지? 내 뒷조사도 하고 다녔어요? 이혼하면 곱게 혼자 잘 살 것이지 왜 나한테 열등감 가져요? 남편 뺏긴 게 그렇게 열받았나?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일기장에 다 써져 있던데 그걸로 나중에 차서전 하나 만들어서 팔면 단숨에 베스트셀러 되겠던데. 너무 재밌어서 단숨에 다 읽었네. 왜 남의 일기장을 읽어야? 읽은 게 나뿐일까? 당신 시어머니께서 이걸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라도 재산 물려주고 싶다가도 그 마음 싹 사라지지. 그쪽의 시커먼 마음 어머님이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어머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 이제 알겠네. 이혼한 주제에 이 집 재산이 탐났다 이거네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헌신을 다해서 봉사하셨어요? 그깟 재산 하나 받자고? 너무 치졸하네. 남편한테 버림받아 놓고 돈 욕심 때문에 다시 병간호를 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마음 좀 사로잡으셨어요? 근데 이걸 어쩌나? 어머님은 치매예요.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그쪽이 누군지 어떤 걸 해줬는지 하나도 모른 채로 떠나셨을걸요?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인데 뭘 어쩌겠어요. 어머님 재산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달라고요. 그리고 그 목걸이 빨리 내놔요. 우리 시간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 목걸이를 어찌나 찾아 헤매던지 이게 뭐라고 그렇게 찾았는지 궁금해서 이걸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펜던트가 열리더라고. 조그만 열쇠 하나가 있던데 이걸 찾아다닌 건가? 그쪽 일 아니잖아요.
우린 그게 필요하니까 얼른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 말을 꺼냈더니 현부인의 얼굴이 백지장 마냥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깨를 사정없이 밀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알아? 어딘데? 어디냐고?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대답해!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왜 남의 어깨를 밀어? 깡패야? 이 도둑년아, 우리 어머님 재산 가로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대답해! 그 노인네가 말한 주소가 어디냐고? 어머님이 목에 걸고 다녔던 목걸이에는 사실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밑을 빼면 열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걸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주소는 다름 아닌 재산이 숨겨져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걸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부잣집 딸이었다고 했잖아요. 집안에서 받은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아들놈과 새로운 며느리가 하도 협박을 하니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야금야금 재산을 그곳으로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 장소는 시어머니가 옛날에 살고 계셨던 텅 빈 집이었는데 그 집 지하 창고를 금고로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름한 곳에 들어가면 이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같은 곳이라 차마 팔지 못하고 공터로 남겨놓은 곳인데 전 남편이 늘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기억이 나요. 그 쓸모없는 집을 안 허물고 뭐하냐면서요. 항상 돈이 없으시다고 쪼달리게 사신다고 하시더니 결국엔 거기다가 돈을 다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럴 거면 펑펑 쓰시다가 호화롭게 살다 가시지. 인생 참 더덥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과 현보이는 집에 있는 온갖 금고란 금고는 다 뒤진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전부 텅텅 비워져 있었겠죠. 집에 몰래 카메라까지 달아가며 재산이 있는 곳을 추격하는 눈물겨운 노력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목걸이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만 손에 얻으면 금고를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집에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열쇠와 주소를 모두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과 현보이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변호사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뜬금없는 변호사의 등장에 그쪽 가족들 전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상속 담당 변호사라고 자신을 밝힌 그분은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글쎄, 앞으로 재산의 권리는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인의 유언이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아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전 며느리였던 저에게 다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저는 현재 며느리가 아니고 예전 며느리인데요. 예, 그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서 권한을 전부 예전 며느리에게 위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따져 묻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노인네는 치매였다고요? 그 사람이 치매인 노인한테 다가가서 유산을 빼돌린 겁니다. 다 계획적이었다고요? 늙고 병든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세뇌를 시킨 게 분명합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미쳤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전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줍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예전 며느리를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건 주제넘을진 모르겠지만 이 고인께서는 생전에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두렵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내용을 바꾼 거지 예전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재산 소유자인 고인분의 결정이시니 따라 주셔야 합니다. 뭘 따라? 내가 미쳤어? 내가 아들인데 내 재산 전부 이 여자한테 뺏긴다는 게 말이 돼? 그러지 말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대응법 같은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혼하면 됩니까? 현부인 버리고 전부인이랑 재결합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저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전 남편은 돈 때문에 현부인까지 버리고 저한테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현부인이 전 남편의 따귀를 때리며 욕을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느니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돈 때문에 전부인한테 홀랑 가버리려고 한다느니. 전 남편은 눈이 갑자기 돌더니 현부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난 결혼생활 문제없이 잘했을 거고 어머니 재산도 잘 받았을 거야. 네가 날 꼬신 바람엔 다 잃게 생겼잖아. 너같이 욕심만 가득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애초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물려받을 재산 많다고 호강시켜주겠다고 꼬드긴 게 누군데? 네가 가진 게 없었어 봐. 나같이 어린 여자를 네가 꼬실 수나 있었겠어?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맞춰줬더만 이젠 개털이네? 언제는 한 팀이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고 매달리더니 이젠 전부인한테 가겠다고? 그래 가라 이 못난 놈아. 그리고 우리 이혼해. 나이만 많고 가진 거 없는 남자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여태껏 너같이 한심한 놈한테 바친 청춘에 대한 보상은 정확히 해줘야 할 거야. 보상? 야, 진짜 웃기네. 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어머니 잘 꼬드겨서 일찍 재산 받아가지고 해외 가서 살자며? 본인만 믿으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결국엔 나더러 보상하라고? 너 임신한 것도 다 뻥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디서 허술한 초음파 사진 하나 구해가지고 임신했다고 하면 다냐고? 어린 게 내 맘 흔들려고 참 노력한다 싶어서 가여워서 냅뒀지. 그랬더니 뭐? 어머니 때문에 맘고생하느라 유산을 했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유산 때문에 힘들다고 생난리 피우면서 여행 가자 명품 사달라 했을 때 내가 다 맞춰준 거 기억 안 나냐?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 너 같은 걸 부인이라고 믿은 내 잘못이지. 결국엔 너나 나나 똑같아. 너도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나이도 속이고 재산도 속였잖아. 너는 뭐 다를 줄 알았어? 어떻게 저도 못 먹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유일한 핏줄인 주제에 그깟 재산 하나 못 받아서 빌빌거리는 꼴하거든. 진짜 한심하고 못나서 상종도 못하겠네. 이젠 나 이집 며느리 아니니까 장례식장이 있을 필요 없는 거지? 갈 테니까 알아서 해. 이로써 둘의 목적이 돈이라는 것만 확실해졌네요. 이제야 시모가 왜 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새로운 며느리는 알고 보니 임신도 가짜, 신분도 가짜, 입만 열면 허풍인데다가 믿었던 아들은 사기꾼 같은 며느리 말만 듣고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재산만 탐내고 있지. 아휴, 아주 가정이 파탄이 났더라고요. 그럴 바엔 둘에게 물려주지 않고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시집살이를 견뎌온 예전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은 저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이 사실은 얼떨떨하더라고요. 사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과연 제가 이 돈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걱정되기도 하고 전 남편이 협박을 해올까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전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어디서 샀는지 엄청 큰 꽃다발을 사들고 제 앞에 불쑥 나타났네요. 여보, 이거 받아줘. 당신 닮은 꽃이야. 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거 몰랐어? 아유, 그러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 많이 반성했어.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만 했지. 나 자격 없는 거 알아. 당신한테 나 여전히 나쁜 놈이란 것도 알아. 하지만 나도 이 방법밖에 없었어. 뒤늦게 후회가 되는 걸 어떡해. 내 마음 표현할 방법을 나도 잘 모르겠어. 알잖아, 나 서툰 사람인 거.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순 없을까? 재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나 찾아온 거잖아. 평소엔 챙겨주지도 않고 내만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 건 아니고 뭐 겸사겸사. 뭐 당신이 보고 싶기도 하고. 돈 때문만은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항상 불안했어. 당신이랑 살 땐 정말 편하고 행복했는데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 부탁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당신도 우리 애들 아빠잖아. 아빠면 아빠답게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 재산 전부 우리 애들 거야. 나는 그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 투명하게 관리할 거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개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 재산은 탐내지 말아줘. 우리 애들 아빠 부재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 안 들어? 안 그런 척했지만 속은 많이 곪아 있는 애들이야. 나는 우리 애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던데 당신은 어때? 그 애들이 받을 트라우마, 상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랬더니 전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더라고요. 애들한테 미안하긴 한가 봅니다.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다고, 이기적인 아빠여서 너무 미안했다 전해달라고 하더니 그 자리를 떠났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빠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요. 그건 아이들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네요. 어쨌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전 남편이 해외로 일을 하러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러 갔다는 게 다행인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돈 쓸 곳이 어딨겠어요. 시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아이들 유학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막막했던 그 감정이 사라져서 너무 좋았어요. 20년을 희생하고 이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도 다 추억으로 남는 것 같네요. 그래도 늦게나마 자식들에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어머니의 결정에 누가 되지 않게 성실하게 살면서 아이 둘이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주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목걸이는 지금도 제 분신처럼 목에 걸려 있어요.
이상하게 이걸 걸고 있으면 무언가가 나를 돕고 있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니셨던 거겠죠. 이제는 볼 수조차 없지만 때로는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가끔씩 제 꿈에 찾아와서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고 가시곤 합니다. 처음에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어쩌면 그분과 저는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하게 되네요.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걸 보면 전생에 어떤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따라 유독 그분이 보고 싶네요. 기운 넘치는 말투로 표독스럽게 저를 훈계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봅니다.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별다른 알맹이 없이 제가 살아온 인생을 줄줄 써내려 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진 모르겠네요.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탄하고 꽃길만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